네가 범인이냐? 대기업의 전산망을 허무하게 다 뚫어버린 천재 지아는 회장님에게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제가 20초 안에 모든 걸 돌려놓을게요. 베테랑 기술자도 못 고치는 회장님의 컴퓨터를 고치겠다고 한 지안. 네가 이걸 고치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마. 회장님은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과연 지안은 20초 안에 회장님의 컴퓨터를 고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간판 하나가 깜빡이며 겨우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호성전자 수리센터라고 적힌 간판이었죠. 빗물이 간판을 타고 흘러내렸고 골목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리센터 안쪽 작은 작업실에는 12살 소녀 지안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고장난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지안은 작은 손으로 부품들을 하나씩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손놀림은 무척 능숙했죠. 컴퓨터 안쪽을 들여다보는 지안의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집중하고 있을 때의 지안은 마치 작은 박사님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뒤쪽 사무실에서 호성 아저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이 수리센터의 주인이자 지안을 키워준 보호자였습니다. 아저씨는 지안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안아, 이걸 내가 고쳤어? 호성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눈앞의 컴퓨터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화면이 켜져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품 하나가 잘못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시 연결했더니 돌아가더라고요.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지안은 더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가게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와 섞여 들리는 발소리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호성 아저씨와 지아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손님이 올 리 없었거든요. 호성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아 어깨가 젖어 있었지만 남자는 우산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호성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수리센터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낮고 협박하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게 문 닫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만 남기고 남자는 돌아서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안이 아저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 누구예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문을 닫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구나.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겠지. 아저씨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지아는 눈치챘습니다. 아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지아는 조용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빗속으로 멀어지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길 건너편에 세워둔 검은색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손가락으로 따라 적으며 외웠습니다. 서울 30이라 8847. 지안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호성 아저씨가 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안아, 이런 일은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야. 아저씨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이 아빠 일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지안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지안의 아버지 강도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태성테크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저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안이 사진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안아, 아저씨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직? 갑자기 가게 안에 모든 전기가 나갔습니다. 수리센터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전이야? 호성 아저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재빨리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을 비추며 가게 밖을 살펴봤습니다. 아저씨, 이상해요. 옆 가게들은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 가게만 나갔어요. 지안의 말이 맞았습니다. 호성 아저씨가 밖으로 나가 전기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선이 누군가 손으로 뽑아놓은 듯 빠져 있었던 겁니다. 고의로 건드린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저씨가 중얼거리며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지안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여기 봐요. 지안이 손전등을 비춘 곳은 가게 문이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지고 있었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호성 아저씨와 지안을 감시하고 있었고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호성 아저씨는 쪽지를 떼어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안은 아저씨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예요. 누군가 우리를 막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지안아, 위험할 수 있어. 이제 그만. 아니에요, 아저씨. 지안이 아저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일을 제가 꼭 밝혀낼 거예요. 아빠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지안은 아버지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기다려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작은 불씨가요. 이날 밤 12살 소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지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체 모를 남자의 협박, 전기선이 뽑힌 것, 그리고 문 앞의 경고 쪽지까지 모든 게 5년 전 그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안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안은 겨우 7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집에 찾아왔고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엄마는 지안이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그래서 지안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였죠. 경찰서 복도였습니다. 어린 지안은 유리창 너머로 조사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고 경찰관들이 여러 명 둘러서 있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정말 안 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다는 듯 손을 흔들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린 지아는 그때 옆에 서 있던 호성 아저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고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아저씨도 그날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왜 저러는 거예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어린 지안이 물었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안의 손만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아저씨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예전의 그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지안아. 아버지가 지안을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병을 얻으신 거였습니다. 지아는 눈을 떴습니다.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수리센터 뒤편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일찍 부품을 사러 나가셨고 지아는 혼자였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오랜만에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회사에서 받았던 상장, 그리고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구겨져 있었고 페이지 모서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의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공책 첫 페이지를 펼치자 지안의 눈에 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지안아, 아빠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지안은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증명하지 못한 결백을 언젠가 지안이 밝혀주기를 바랐던 거였죠. 지안은 눈물을 닦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공책 안에는 날짜와 시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숫자들도 보였습니다. 2019년 11월 3일 새벽 3시 17분 누군가 내 계정으로 접속함. 2019년 11월 4일 오전 9시 회사에서 나를 불렀음. 무슨 일인지 모르겠음. 2019년 11월 5일 경찰 조사.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공책을 읽어갈수록 지안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애쓰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안의 노트북에서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지안은 공책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메일이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강도연은 억울하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으면 태성테크 내부 기록을 찾아보세요. 당신 아버지는 누명을 쓰셨습니다. 짧은 문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는 큰 힌트였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알고 있었고 지안에게 도움을 주려는 거였습니다. 지안이 메일을 다시 읽고 있을 때 수리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호성 아저씨가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지안아, 뭐하고 있었어?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지안은 공책을 들어보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아빠가 쓰신 거예요. 창고에서 찾았어요. 호성 아저씨는 공책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저씨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공책의 존재를요. 아저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안아, 아저씨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호성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했어.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신 그날 밤 말이야. 지아는 조용히 아저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호성아, 나 억울해. 난 안 했어.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호성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더 믿어줬어야 했는데 난 겁이 나서 회사에서 나를 압박했거든. 나도 공범으로 몰렸으니까. 난 겁쟁이였어. 내 아버지를 끝까지 믿지 못했어. 아저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죄책감이었습니다. 지아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최강문. 지안이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최강문, 이 사람이 누구예요? 호성 아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내 아버지는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아저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최강문은 우리 회사 이사였어. 내 아버지랑 나는 그 사람 밑에서 일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았어. 그리고 죄를 내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지아는 공책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를요. 그럼 증거는요?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다 없어졌어. 회사에서 기록을 다 지워버렸거든. 하지만 지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증거는 있을 거예요. 지워진 것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명할 거예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아빠는 억울하게 죽으신 거라고. 지아는 자신의 작은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펼쳐놓고 날짜와 시간을 하나하나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는지 모든 걸 꼼꼼하게 적어나갔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그런 지안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겨우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아는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제가 꼭 해낼게요. 아빠가 못다한 일 제가 끝낼게요. 약속할게요. 사진 속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지만 지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안을 믿고 계신다는 걸요. 이날부터 지안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지안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안은 수리센터 작업실로 가서 낡은 컴퓨터 세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서 느리긴 하지만 지안의 손을 거치면 쓸만한 것들이었죠. 지안은 세대의 컴퓨터를 전선으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화면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12살 아이의 손놀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했습니다. 그때 호성 아저씨가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저씨는 컴퓨터 세대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안아, 뭐 하는 거야?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다녔던 회사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지안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화면에는 태성테크라는 회사의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술 기업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지안아, 그건 위험해. 회사에서 알면. 호성 아저씨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빠 억울함을 풀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회사 기록을 봐야 해요. 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결심을 아저씨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안은 회사 홈페이지를 이곳저곳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소개, 사업 분야, 연역 등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 전용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안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작은 허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글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일반 사람이 보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죠. 몇 분 후 지안은 회사 내부 기록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깊숙한 곳까지는 아니었지만 옛날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안은 아버지의 공책을 펼쳐놓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5년 전 11월 3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일하셨던 날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그날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 컴퓨터 사용 기록, 파일 전송 기록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지안이 화면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의 계정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밀 자료가 있는 곳으로요. 호성 아저씨가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안아, 너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알면. 아저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침착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제가 하는 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안은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수리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속도를 늦추더니 다시 사라졌습니다. 호성 아저씨가 창문 너머로 그 차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협박하러 왔던 그 남자가 탔던 차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지안아. 아저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지안은 이미 다시 화면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지안은 아버지의 공책과 회사 기록을 번갈아 보며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에는 아버지가 직접 적으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3일 밤 11시 집에 도착. 새벽 2시까지 지안이 숙제 도와줌. 그런데 회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3일 새벽 3시 17분 강도연 계정 접속. 기밀 파일 다운로드. 이상해요. 지안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시간에 아빠는 집에 계셨는데 회사에서 일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호성 아저씨도 그제야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그럼 이건, 네, 이건 누군가 아빠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계속해서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 17분에 다운로드된 파일들이 어디론가 전송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파일 이름을 자세히 보니 경쟁사 전달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범인은 회사 안에 있어요.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아빠 계정을 훔쳐서 자료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호성 아저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5년 전부터 의심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더 찾아야 해요. 누가 아빠 계정을 썼는지 알아내야 해요. 지안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외부 접속 감지. 보안팀 확인 중. 지안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제가 하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지안은 재빨리 손을 움직여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고 메시지는 계속 떴습니다. 지안아, 어서 끄자. 호성 아저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안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록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뒤 급하게 회사 시스템 접속을 끊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작업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휴. 지안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오늘은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호성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다음에는 더 조심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안의 눈빛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꼭 찾아낼 거예요. 누가 아빠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최강문 이사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호성 아저씨는 지안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겨우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저 사람들은 5년 전에도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네, 알아요. 그래서 더 똑똑하게 해야죠. 지안은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낸 것들을 꼼꼼하게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그 검은색 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안도 보았습니다. 지안은 차 번호판을 재빨리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서울 30이라 8847. 며칠 전 협박하러 왔던 그 남자의 차가 맞았습니다. 감시하고 있군요. 지안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저도 준비해야죠. 지안의 싸움은 이제 더욱 신중하고 더욱 치밀하게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메모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책을 펼쳐놓고 회사에서 찾아낸 기록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중요한 부분마다 동그라미를 쳤고 화살표로 연결선을 그었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 번이나 작업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지안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 하면 안 되겠니? 아저씨, 조금만 더요. 중요한 걸 찾은 것 같아요. 지안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지안은 회사 기록 중에서 지워진 부분들을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5년 전 사건 기록을 대부분 삭제했지만 컴퓨터에서 파일을 지운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그걸 알고 있었죠. 여기 지워진 기록들이 있어요. 지안이 화면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삭제된 파일 복구 중이라는 글씨가 떠 있었고 아래에는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막대가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30%, 50%, 70%. 지안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97%에서 갑자기 진행이 멈췄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 그렇게 긴장하며 기다리는데 다시 막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8%, 99%, 100%. 복구 완료. 화면에 그 글씨가 뜨는 순간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구된 파일들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회사에 출근했는지, 어떤 파일을 열어봤는지, 무엇을 전송했는지,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파일 이름은 강도현 최종의 명문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쓴 겁니다. 새벽 3시에 나는 집에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정호성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아버지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정말 억울하셨구나. 지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애쓰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닦고 다시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19년 11월 3일 새벽 3시 17분 강도연의 계정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집 앞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신 카드 결제 기록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지안이 두 개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곳에 동시에 있어요? 회사는 여기고 집은 차로 30분 거리인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바로 그때 호성 아저씨가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저씨는 지안이 발견한 기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아, 그날 밤 내 아버지는 우리 집에 있었어.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증인이야. 그날 저녁 내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 밤 11시까지 계셨어. 그러고 집으로 가셨지. 새벽 3시에 회사에 계실 수가 없어. 호성 아저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내 아버지가 회사에서 나쁜 짓을 했다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도 공범이라고 했지. 우리 둘 다 도둑 취급을 받았어. 지아는 컴퓨터 옆에 쌓아둔 옛날 신문들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사건이 터졌을 때 났던 기사들이었습니다.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기밀 유출, 연구원 2명 경찰 조사,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호성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지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아저씨도 억울하게 직장을 잃으신 거고요. 지아는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큰 종이를 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한 차트였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가. 지아는 빨간 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타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최강문. 이 사람 새벽 3시에 회사에 있었대요. 지안이 손가락으로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최강문 이사는 새벽 2시 50분에 회사에 들어왔고 새벽 4시 30분에 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지아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최강문 이사가 자기 계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였죠.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지안이 화면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최강문 이사가 아빠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회사 자료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호성 아저씨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강문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진 거야.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야. 회사 이사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말이야. 지아는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큼지막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작전 계획. 호성 아저씨가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직접 만나게 만들 거예요. 지아나, 이게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증거를 찾았으니 이제 회사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특히 회장님께요.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냥 회사에 찾아간다고 회장님이 만나주시겠니?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쓸 거예요. 지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들 거예요. 호성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아, 이건 너무 위험해. 회사는 큰 조직이야. 최강문 같은 사람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어. 하지만 지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어요. 지안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5년 동안 억울한 사람으로 남아 계셨어요.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요. 아저씨도 마찬가지고요. 호성 아저씨는 지안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결심한 거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아저씨가 도와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지안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밤은 깊어갔지만 지안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안은 작전 계획을 하나하나 적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는 방법, 증거를 보여주는 방법, 최강문의 죄를 밝히는 방법. 모든 게 지안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안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곧 아빠가 결백하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드릴게요. 12살 소녀의 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안은 본격적으로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며칠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성 아저씨가 궁금한 듯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그게 뭐야?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지안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컴퓨터만 멈추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컴퓨터를 고장 내려고? 호성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장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회장님이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지안은 프로그램 이름을 초대장이라고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회장님을 만나기 위한 초대장이었던 거죠. 부수는 게 아니라 제 말을 들으라고 만든 거예요. 회장님이 이 메시지를 보시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지안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지안은 며칠간 회사 시스템을 관찰했습니다. 언제 보안이 약해지는지, 언제 전산팀이 점검을 하는지 모든 걸 체크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엔 점검을 안 해요. 그때가 제일 안전해요. 지안이 노트에 적힌 시간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4시는 전산팀 직원들이 회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30분 정도는 아무도 시스템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3시 50분이었습니다. 지안은 컴퓨터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호성 아저씨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 거야?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야 해요. 지안의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르면 돌이킬 수 없어. 그래도 해야 해. 지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성테크 회장 전용 시스템 접속 중이라는 글씨가 떴습니다. 지안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접속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안은 미리 준비해둔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5년 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이라면 이 메시지를 보고 반드시 궁금해할 거였습니다. 지안은 전송 버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누르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안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빠, 힘내. 지안이 작게 속삭이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지안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바로 그 순간 태성테크 본사 회장실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 한세진은 중요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멈춰버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도 키보드를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회장님이 당황하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컴퓨터가 안 돌아갑니다. 비서도 컴퓨터를 만져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안이 보낸 메시지만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장 전산팀 불러. 회장님이 지시했습니다. 5분 후 전산팀 직원 3명이 허둥지둥 회장실로 달려왔습니다. 팀장을 비롯해 실력 좋다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누가 만든 거죠? 팀장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원들은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컴퓨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없어. 당장 해결해. 오늘 안에 중요한 계약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산팀 직원들은 30분 넘게 씨름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컴퓨터는 여전히 지안의 메시지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저희 실력으로는. 팀장이 결국 포기하듯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5년 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5년 전 진실? 이게 무슨 소리지? 회장님은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이었죠. 연구원 2명이 공범으로 몰렸고 그중 1명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마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 회장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을 안다는 걸까? 회장님은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 내가 직접 만나겠어. 비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회장님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메시지의 답장에 만나주겠다고. 어디로 오라고 하든 내가 직접 만나겠어. 회장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해커일 수도 있고.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5년 전 진실을 안다고 했어. 그럼 나도 들어봐야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 불안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수리센터의 지아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올까?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그리고 정확히 4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띠링.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태성테크 회장실에서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본사 회장실로 오시오. 직접 만나겠소.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공한 거였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아저씨, 됐어요.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호성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회장님이 만나주신대? 네. 내일 오후 2시에 회장실로 오래요. 지안은 기쁨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안아, 넌 아직 어린아이잖아. 혼자 가기엔. 호성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빠를 위해서라면요. 지안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내일 회장님께 보여드릴 증거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공책, 복구한 회사 기록들, 최강문 이사의 죄를 증명하는 자료들,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지안은 거울 앞에 서서 내일 할 말을 연습했습니다. 회장님,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큰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12살 소녀가 거대한 회사의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지아는 태성테크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높은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건물 꼭대기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지아는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공책과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떨지 마. 넌 할 수 있어. 어젯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아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너무나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높아서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평범한 초등학생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운동화 끈은 풀려 있었지만 지아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긴장되었거든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지안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무슨 일로 왔니?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보안팀 직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 애가 진짜? 한 경비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말씀이니까 모셔가야지. 다른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보안팀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안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20층, 25층, 30층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3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는 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회장실이라는 금빛 글씨가 새겨진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안에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정말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한세진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지안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애가 왜 여기 있어? 회장님이 보안팀장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바로 어제 메시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현 연구원의 딸이라고 합니다. 강도현?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년 전 그 사건에 회장님은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연구원. 그 사람의 딸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지아는 긴장했지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컴퓨터를 멈춘 사람이에요. 회장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한 거야? 우리 전산팀도 못 고친 걸? 네, 제가 했어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지안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고쳐봐. 내가 정말 한 거라면 고칠 수 있겠지? 회장님이 자신의 컴퓨터를 가리켰습니다. 어제부터 멈춰있던 컴퓨터였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회장님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안의 작은 손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릭 소리가 빠르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글자들이 지나갔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꿈쩍도 하지 않던 컴퓨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회장실에 있던 전산팀 직원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어떡해? 우리는 하루 종일 해도 안 됐는데.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에서 감탄으로 그리고 진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단하구나. 회장님이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내 이야기를 들어보자. 회장님이 지안에게 앞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너무 커서 지안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공책이었습니다. 공책 표지는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빠가 남긴 거예요. 지안이 공책을 회장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은 공책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지안아, 아빠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회장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회장님이 지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먼저 5년 전 일을 다시 봐주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아빠는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아빠는 나쁜 일을 안 하셨어요. 누군가 아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거울 속 지안에게 말했던 것들이요. 떨지 마. 넌 할 수 있어. 아빠를 위해서야. 지안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5년 전 그날 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지아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복구한 회사 기록들, 아버지의 메모들, 시간대별로 정리한 차트들. 회장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자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시간에 아빠는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회사 기록에는 아빠가 회사에서 나쁜 짓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지안이 기록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해봐. 다 듣고 싶구나.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이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진지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와 거대 기업의 회장. 이 둘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안의 설명을 듣던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말을 어떻게 믿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했어? 12살짜리 아이가? 회장님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안이 보여준 자료들은 전문가도 하기 힘든 수준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이 옆에 서 있던 전산팀 팀장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 실력을 직접 확인해봐. 네, 회장님. 팀장이 회장실 한쪽에 있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 적었습니다. 대학교에서나 배우는 컴퓨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풀어볼 수 있겠니? 팀장이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지안의 작은 손이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빠르게 적혔습니다. 전산팀 직원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대학생도 어려운 건데. 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3분 후 지안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완벽한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팀장이 답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완벽합니다. 회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놀랍구나, 정말 천재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이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다시 가방 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고 해진 사원증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강도연의 사원증이었습니다. 사원증 속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태성테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젊고 희망찬 표정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사원증을 회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이 사원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아버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강도연 기억나? 성실한 사람이었지. 항상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 일도 열심히 했고.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싶었는데 안 했어요.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안 하셨어요. 누명이었어요. 지안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2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 회장님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안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최강문 이사를 벌해주세요. 회장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최 이사?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최강문은 태성테크의 핵심 임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지안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지안이 USB를 회장님께 건넸습니다.
최강문 이사가 우리 아빠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회사 자료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요. 지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호성 아저씨를 다시 회사로 돌려주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호성? 정호성도 당시 공범으로 지목됐던 사람 아니었나? 아니에요. 두 분 다 누명 쓴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아빠 절친이셨어요. 그분도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나셨어요. 지금은 작은 수리센터 운영하면서 저를 키워주고 계세요. 지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나쁜 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안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거지? 네, 확실해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12살 소녀를요. 알았다. 회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게 진짜라면 내가 책임지지. 내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아드리고 최강문 이사가 정말 범인이라면 반드시 벌을 받게 하겠어. 정호성 씨도 복직시켜드리지. 지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지안은 마음속으로 호성 아저씨를 떠올렸습니다. 회장님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줘. 내가 말한 증거를. 네. 지안이 대답하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회장실 밖으로 나가며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전 직원 대회의실로 집합. 최 이사도 당장 불러와. 그리고 아무도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마. 비서와 보안팀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대회의실에는 임원들과 전산팀, 그리고 보안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강문 이사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참석했습니다. 지안은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큰 스크린 앞에 작은 소녀가 서 있는 모습이 묘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지안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안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5년 전의 기록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접속 기록, 파일 전송 기록.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최강문 이사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2019년 11월 3일 새벽 3시 17분의 기록이에요. 지안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에 최강문 이사님이 우리 아빠 계정으로 로그인했어요. 그리고 회사 기밀 자료를 경쟁사로 보냈어요. 화면에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작할 수 없는 원본 기록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강문 이사는 땀을 흘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최 이사, 설명해 보시오.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명확했고 하나하나가 진실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자료들이
하나씩 화면에 떴습니다. 화면 아래쪽에는 삭제된 파일 복구 중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 기록들은 5년 전에 회사에서 지운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지안이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5년 전 그날 새벽에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3시 17분이라는 시간이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지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때 회사 기밀 자료가 경쟁사로 빠져나갔어요. 화면에는 전송된 파일들의 목록이 떴습니다. 신제품 설계도, 고객 명단, 연구개발 자료 모두 회사의 중요한 비밀 자료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다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를 보낸 사람의 계정이에요. 화면에는 CM 시크럿이라는 계정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CM 최강문 이사님의 이니셜이에요. 지안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는 안 했어요. 우리 아빠랑 호성 아저씨 이름을 빌려서 한 거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강도현과 정호성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강문의 컴퓨터에서 접속한 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이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당장 최 이사 불러와.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최강문 이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강문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셨습니까? 최 이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대답 대신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걸 봐. 최 이사가 스크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비밀 계정과 기록들이 모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최 이사가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5년 전에 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삭제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 이사는 지안을 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린애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 컴퓨터 비밀번호를 말해봐. 지금 당장. 최 이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미 내 비밀번호가 다 나와 있어. CM 2019 택. 내가 쓰던 비밀번호지. 최 이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이사는 바닥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쟁사에서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돈도 제시했고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변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책상을 다시 쳤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람 둘 인생을 망쳤어? 강도현 씨는 억울하게 죽었고 정호성 씨는 직장을 잃었어. 그것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최 이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빠한테는 용서 안 구하셨죠. 지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요. 당신 때문에요. 최 이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당장 경찰에 넘겨. 5년 전 기밀 유출 사건의 진범으로.
보안팀 직원들이 최 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최 이사가 소리쳤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최 이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 이사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 변호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건 빈말에 불과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회장님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셨어. 우리가 믿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서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어. 회사 이름으로 공식 사과하고 정호성 씨도 복직시켜드리지. 약속하마.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기자회견 준비해. 내일 오전에 하겠어.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강도연 연구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거야. 네, 회장님. 비서가 급하게 메모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고맙구나. 지안은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회의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시작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최강문 이사는 경찰에 넘겨졌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 쪽에서 유명한 변호사들을 고용했던 겁니다. 아침 신문에는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성테크 임원 비리 의혹, 진실 공방 시작. 지안은 수리센터에서 신문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최강문 이사 측 변호인,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 제기. 지안은 호성 아저씨에게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증거를 못 믿는다고 하면 어떡하죠? 지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것들이 헛수고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호성 아저씨가 지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넌 진실을 말했어. 흔들리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며칠 후 법원에서 증거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들이 지안이 복구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있는지, 원본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검증 끝에 전문가가 법정에서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조작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5년 전 원본 기록이 맞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경쟁사를 조사한 결과 최강문 이사가 주고받은 편지들이 발견된 겁니다. 이메일도 있었고 손으로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도영과 정호성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 이사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던 겁니다. 법정에서 이 편지가 공개되는 순간
최 이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최 이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강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안과 호성 아저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다음 날 태성테크 본사에서는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큰 회의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회장 한세진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5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강도연 연구원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당신은 결백했습니다. 회사가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호성 연구원께도 사죄드립니다. 오늘부로 정호성 연구원을 회사 임원으로 복직시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호성 아저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안이 아저씨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호성 아저씨는 인사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새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사원증을 받는 호성 아저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받는 사원증이었습니다. 정호성 임원님 환영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눈물을 참으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돌아온 호성 아저씨와 지안에게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밝힌 분은 누구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지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소녀입니다. 영웅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지안에게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사생활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모두 끝나고 지안과 호성 아저씨는 조용한 복도에 섰습니다. 호성 아저씨가 지안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해냈어. 내 딸이 해냈어. 아저씨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지안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아빠 무덤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회장님이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야. 회사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지안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소녀가 회사를 살렸대. 대단한 아이네. 겨우 12살인데. 지안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지안과 호성 아저씨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도연. 지안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아요. 회사에서도 공식으로 인정했어요. 아빠는 결백하셨어요. 호성 아저씨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용감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내 명예를 되찾아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안아, 나야. 한 번 더 만나고 싶구나. 내일 시간 있니? 네, 있어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그 시각 태성테크 회장실에서는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소녀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런 인재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저 아이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그 아이를 만나보겠네. 좋은 제안을 준비해야겠어. 달빛이 회장실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안은 다시 태성테크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호성 아저씨도 함께였습니다. 아저씨는 어제 받은 새 사원증을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지아는 며칠 전과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환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앉아요.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며칠 전처럼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아나, 며칠 동안 임원들과 회의를 많이 했어. 너에 대해서 말이야. 지아는 조용히 회장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능력에 감탄했어.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렸지. 회장님이 잠시 멈추고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지 않겠니? 지안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호성 아저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야.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능력이면 충분해. 우리 전산팀도 보안팀도 모두 내 실력을 인정했어. 회장님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니면서 우리 회사에서 특별한 일을 맡아주면 어떨까? 일주일에 두세 번, 방과 후에만 와도 돼.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야. 지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호성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나, 내 아버지가 바랐던 일일지도 몰라. 아저씨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 이 회사가 정직한 회사가 되길 바란다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회사가 되길 바란다고. 호성 아저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이미 증명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이제는 더 큰 꿈을 꿔도 돼.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일하며 꿈꿨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지아는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회장님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안 생기게 해주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빠처럼 호성 아저씨처럼 억울하게 누명 쓰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지키고 싶어요. 회사에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게요. 회장님은 지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하지. 내가 그걸 지켜줘. 우리 회사를 정직한 회사로 만들어줘. 회장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아는 작은 손으로 회장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지안이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성테크 작은 회의실에서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임원들과 주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성 아저씨도 임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양복을 입은 아저씨는 여전히 어색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 특별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강지한 양을 특별 보안 담당으로 임명합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박수를 쳤습니다. 지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회사를 구한 영웅입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회장님이 지안에게 새 사원증을 건넸습니다. 사원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한 특별 보안 담당. 사진을 찍을 때 지안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아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아빠가 일하던 이 회사예요. 임명식이 끝나고 지아는 자신의 새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컴퓨터 관련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지안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호성 아저씨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좋지? 내 아버지 사무실도 이렇게 예뻤어. 아저씨가 옛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빠, 저 잘할 수 있죠? 지안이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넌 이미 잘하고 있어. 호성 아저씨가 지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첫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안이 컴퓨터를 열고 시스템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하게 나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허점이 너무 많네요. 이건 고쳐야 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산팀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벌써 찾았어요? 역시 천재는 다르네요. 우리는 몇 달째 못 찾던 부분인데. 지아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회사에 와서 3시간씩 일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지안을 좋아했습니다. 복도에서 지안을 만나면 모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안 양, 오늘도 왔구나. 지안 양 덕분에 우리 회사가 안전해졌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지안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안팀장이 회장실로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회장님, 지안 양 덕분에 우리 회사 보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허점들을 다 찾아냈어요. 팀장이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 아이를 뽑길 잘했어. 어느 금요일 저녁 모두가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지안 혼자 남았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빌딩들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 보고 계세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지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못 지킨 것들 제가 지킬게요. 약속해요. 이 회사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할게요. 아빠처럼 아픈 사람이 없게 할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태성테크 빌딩 전경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작은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안과 호성 아저씨는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계절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묘소 주변의 나무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받은 사원증을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빠 봐요. 제가 해냈어요. 지안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렀습니다. 아빠가 일하던 그 회사에서 저도 이제 일해요. 아빠가 못 이룬 꿈 제가 이어갈게요. 호성 아저씨가 옆에서 묘소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연아, 내 딸이 정말 대단하게 자랐어. 넌 자랑스러워해도 돼. 아저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제가 만들어 갈게요. 아빠, 그거 아세요? 이제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지안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 가요. 지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묘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길이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이제 아빠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아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지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최연소 보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신문과 뉴스에서 지안을 소개했습니다. 12살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13살에 보안 전문가가 된 소녀. 하지만 지안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회사 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호성 아저씨는 태성테크 임원으로서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사무실 벽에는 도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연의 이름은 회사 역사에 정직한 연구원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회사 로비 한쪽에는 정직함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명패가 세워졌고 그곳에 강도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아는 회사 로비를 지나다가 그 명패 앞에 섰습니다. 명패 속 아버지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지안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지안은 당당하게 회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2살 소녀의 긴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진실을 향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가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5년간의 억울함이 풀렸고 한 소녀의 용기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소녀, 강지안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